하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 현철 씨의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듯한 모습, 괜한 우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요 며칠 전 현철 씨의 아내분이 방송사 쪽에 자필 편지로 근황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인 즉슨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가수 현철, 정말 대단한 가수이죠. 수많은 히트곡들이 있지만 당시 어렸던 제가 기억하는 대표적인 노래는 역시 봉선화 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봉선화 연정으로 KBS 가요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죠. 어린 저도 따라 부르며 흥얼거릴 만큼 정말 대단한 인기였습니다. 이번에 현철 씨의 건강에 관한 소식을 접하고 자료를 조사하던 중 조금은 의외였던 것이 현철 씨가 원래부터 톱스타로서 지금까지 쭉 그 인기를 누려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알고 보니 화려한 데뷔하는 거리가 먼 그 누구보다 긴 무명 시절을 가진 무명의 가수였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 놀랐습니다. 평소 노래를 즐겨 불렀던 어머님의 영향으로 노래를 시작했다는 현철 씨. 1969년 28살의 나이로 무정한 그대를 발표하며 가요계에 데뷔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는 현철 씨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가수로서의 선배인 두 거장들이 있었죠. 바로 남진과 나훈아, 나훈아와 남진. 이 두 가수들이 가요계를 꽉 잡고 있었던지라 현철 씨의 데뷔곡 무정한 그대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뒤인 1974년 현철과 벌떼들을 결성하여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 팝송들을 번안하여 밤무대 등에서 활동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오랜 무명 시절을 겪으며 벌이가 변변치 못하여 새빵살이를 할 정도로 힘겨운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1983년 현철 씨는 드디어 TV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빛을 보게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가 나온 TV 프로그램의 이름은 바로 추적 60분으로 14년차 무명 가수로서 방송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1969년 데뷔하여 이후 밤무대까지 뛰며 새빵살이를 전전하던 그 이후 14년이나 흘러서 나온다는 방송이 고작 추적 60분의 14년차 무명 가수로 나와서 기자에게 왜 그만두지 않고 가수를 계속하느냐 라는 질문을 받는 것이었죠. 네, 화려한 데뷔를 하여 쭉 톱스타의 자리에 있었던 줄 알았던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현철 씨의 답변이 정말 일품이었는데요. 현철 씨가 질문에 답하길 가수의 길이 험난하다는 건 스스로도 100번이고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생 동안 노래를 할 생각입니다. 네, 정말 멋있는 말이죠. 새빵살이를 전전하던 14년차 무명 가수이지만 노래를 향한 굳은 열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은 톱스타이자 거장이지만 그에게는 화려함보다는 소박함, 포기하지 않은 인내심, 굳은 신념 이런 단어들이 더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더욱 흘러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 춥고 배고프고 서럽고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본인은 어떻게 견디더라도 옆에서 지켜보는 아내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정말 클 것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견딜 수 없었는지 현철 씨, 이제는 더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고생한 아내에게 선물을 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곡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이 노래입니다. 정말 대단한 노래죠. 드디어 이제는 고생이 끝나고 빛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현철 씨의 경우 일이 한 번에 술술 잘 풀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노래는 입소문을 타고 주위의 반응도 뜨거워서 이른바 대박이 났는데 이게 왜인지 방송국에서 노래를 틀어주지 않으며 현철 씨를 부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대로 또 어렵게 잡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일까요? 근데 사람의 운명이란 게 또 아무도 모른다고 기회는 생각지 못한 곳에서 다가왔습니다. 1987년 당시 리비아 대수로 공사 현장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들, 고국을 떠나 머나먼 이국 땅에서 고생하는 산업의 역군들이죠. 이를 위해 가요 무대의 첫 외국 공연을 리비아에서 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현철 씨가 출연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부른 현철 씨의 노래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이 노래는 고국을 떠나 머나먼 이방의 나라에서 힘겹게 고생하는 근로자들의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리비아 근로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당시 근로자들이 가장 보고 싶은 가수로 선정되어 자주 무대에 오를 수 있었던 현철 씨. 이렇게 현철 씨는 본격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게 됩니다. 참 길고도 긴 무명의 생활이었죠. 이후 발표한 내 마음 별과 같이 이 노래도 많은 주목을 받으며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당시 주부들의 애창곡 1위로 선정되기도 한 이 노래는 현철 씨가 직접 뽑은 자신의 인생 노래 1위 곡이기도 하답니다. 아무튼 이유는 거칠 것이 없었죠. 1989년에는 제가 좋아하는 봉선화 연정으로 KBS의 가요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당시 수상 소감을 말하며 거의 오열하듯이 눈물을 보이는 모습. 20년의 무명 시절을 보낸 힘든 시절이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저도 지금 당시의 관련 영상을 찾아보니 현철 씨의 깊은 진심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짠해지는 듯합니다. 아무튼 이후로도 그 인기는 멈출 줄 모르고 1990년에는 싫다 싫어로 2년 연속 KBS 가요대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한 정상의 가수로 우뚝 솟아오르게 됩니다. 또 이후로 꾸준한 곡 활동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현철 씨. 여기까지가 저희가 흔히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 현철 씨의 모습을 방송에서 자주 볼 수가 없었는데요. 2018년쯤 가요 무대에 출연하여 봉선화 연정을 불렀던 그. 하지만 노래를 부르는 그의 모습은 어딘가 많이 불편해 보이며 힘겨워 보였습니다. 또한 그날 방송을 참관했다던 한 사람의 목격담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현철 씨가 혼자 걷는 것조차 어려워 PD들이 부축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며 많은 사람들이 현철 씨의 건강을 우려하였습니다. 그렇게 또 한동안 방송에 나오지 않다가 2020년에도 가요 무대에 출연하여 마찬가지로 봉선화 연정을 불렀는데 역시나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몸을 움직이는 것도 버거웠는지 미동도 하지 않고 힘겹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였지만 현철 씨는 나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 괜찮다, 건강하다 라며 인터뷰 등에서 밝혔는데요. 가장 최근인 올해 5월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나의 건강은 문제 없다,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 당장 올림픽이라도 나갈 정도다 라며 농담을 건넬 정도로 건강 이상설을 일축하였습니다. 제가 관련 라디오의 영상을 봐보니 노래 무대가 아닌 정적인 라디오 방송이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역시 어딘가는 조금 불편해 보이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하지만 또 나이를 생각하면 이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조금은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 현철 씨의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듯한 모습, 괜한 우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요 며칠 전 현철 씨의 아내분이 방송사 쪽에 자필 편지로 근황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인 즉슨 최근 큰 수술과 함께 2년 남짓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여 팬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그래서 다시 무대에서 노래로 보답하기 위해 재활치료에 정진 중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큰 수술과 함께 2년 남짓 재활치료를 받고 계셨다니, 그러면 약 2년 전쯤 가요 무대에서의 힘겨워하던 그의 모습, 시청자들의 우려가 틀린 건 아닌 것 같네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열심히 재활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니 금방 건강을 되찾아서 다시 사람들 앞에 구수한 노래를 들려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 어려웠던 시절을 인내와 끈기로 버텨왔던 현철 씨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철 씨의 건강한 모습을 하루빨리 무대에서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현철 씨에 대한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